바로 재팬 모빌리티 쇼. 이 행사의 속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아시아 최대 미래 모빌리티 행사라고 불리는데, 과연 어떤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들어보면 단순한 자동차 전시회를 넘어섰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그 eVTOL,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기업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행사의 뿌리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게 1954년에 도쿄 모터쇼로 시작했으니까 벌써 70년이 넘었네요. 와, 역사도 깊고 한때는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였다면서요. 그런데 2023년에 재팬 모빌리티 쇼로 이름이 딱 바뀌었어요.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꾼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모터에서 모빌리티로의 전환,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행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정체성 변화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차라는 특정 제품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동 그 자체 있잖아요. 그 이동에 관련된 모든 기술 또 서비스 이런 걸 다 아우르는 뭐랄까 하나의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아하. 네.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관련된 인프라, 서비스, 심지어 에너지까지 포괄하는 훨씬 넓은 개념으로 확장된 거예요. 이 변화 자체가 이미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근데 규모도 정말 압도적이네요. 직전 행사 2023년이었죠? 그때 111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참가 기업만 475개였다니 이거 도시 전체가 들썩였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일본 내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그 영향력은 더 크다고 봐야죠. 일본 GDP의 거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그 주요 기업들이 다 모이는 자리니까요. 와, 20%요? 네, 행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만 해도 수천억엔 규모로 추산될 정도니까요. 근데 이게 단순히 관람객 유치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참여하는 기업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국내외 파트너들이랑 새로운 B2B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급망 협력을 논의한다거나 그야말로 거대한 거래의 장이 열리는 거죠. 결국 이렇게 이름까지 바꾸면서 변화를 꾀한 핵심 동력은 역시 미래 기술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서겠죠. 전기차나 자율주행은 이제 기본인 것 같고 인공지능, AI 기반 교통 시스템, 로보틱스, 그리고 저희가 또 주목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까지 와, 정말 미래를 움직일 기술들이 여기서 다 경쟁하는 느낌인데요. 네, 핵심은 바로 그 융합에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만의 무대가 아니라는 거죠. 아, 융합이요? 네, 통신기업들, 반도체 회사들, 배터리 전문 기업들, 심지어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사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다 참여하면서 산업 간의 경계가 막 허물어지고 있어요. 오. 명실상부하게 모빌리티 기술 생태계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전시회로 바뀐 거죠. 실제로 과거의 도쿄 모터쇼 시절에도 여기서 처음 공개된 기술이 나중에 글로벌 표준이 된 사례가 꽤 많았어요. 아, 그랬군요. 네,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한 하이브리드 기술 있잖아요. 아니면 수소 연료 전지차 같은 것들, 이런 게 처음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와, 하이브리드나 수소차가 여기서 처음 공개됐었다니. 그만큼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역할도 했다는 거네요. 근데 기술 시험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논의도 이뤄진다고 들었어요. 주최 측인 일본 자동차 공업회, 자마라고 하죠. 여기가 일본 정부랑 협력해서 탄소 중립 2050 같은 국가적인 목표 달성 로드맵도 홍보한다고요. 네, 그 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제품 전시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국제적인 정책 포럼의 기능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정책 포럼 역할까지요? 네, 전 세계 정부 관계자들, 또 산업 전문가들, 학계 인사들까지 다 모여서요. 전동화 전환 정책이라던가 스마트 시티 구축 방안, 아니면 미래 모빌리티 기술 표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눕니다. 때로는 일본 정부가 이 행사 기간에 맞춰서 중요한 모빌리티 관련 정책이나 규제 완화 방침 같은 걸 발표하기도 해요. 아, 타이밍을 맞춰서요? 네. 예를 들어서 경제산업성, 메티나, 국토교통성, MLIT 같은 부처에서 미래 모빌리티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전시 행사가 아니라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기업들만 주목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한테도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스타트업 퓨처 팩토리라는 특별 구역이 있어서 여기서 대기업이나 투자자랑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JMS가 추구하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데요. 전통적으로 완성차 대기업 중심이었던 구조에서 좀 벗어나서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신생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죠. 아, 좋은데요. 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 기술력을 선보이는 건 당연하고 투자 유치나 또 잠재적인 파트너 발굴, 그리고 언론 노출까지 흔히 말하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2023년 행사 때도 보니까 100곳이 넘는 스타트업들이 참여해서 뭐 자율주행 센서, 차세대 배터리 관리 시스템, AI 교통 솔루션, 정말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데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거죠. 언론 노출 효과도 진짜 무시 못하겠네요. 전 세계에서 1000개가 넘는 미디어가 취재를 온다니 그 자체만으로도 뭐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겠어요. 아까 보니까 2023년에 렉서스 콘셉트카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 뷰를 넘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국제 행사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는 뭐 수억 달러 가치의 글로벌 PR 플랫폼을 그냥 활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특히 뭐 아주 혁신적인 신기술이나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그러면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전 세계 주요 언론을 통해서 자사의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겁니다. 전시 참여가 곧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직결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이유죠. 일반 관람객들은 또 흥미로운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산업 관계자들은 그 안에서 진지하게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이런 하이브리드 구조도 참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겠네요. 아주 심도 있는 기술 상담이나 계약 미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아, 공간을 분리해서요? 네, 덕분에 참여 기업들은 브랜드 인지도도 높이고 또 실질적인 B2B 성과도 창출하고 이 두 가지 목표를 한 자리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제품 홍보, 기술 시연, 투자 유치, 파트너십 구축 등등 정말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셈입니다. 와,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종합해보면 JMS는 이제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서 아시아 기술 트렌드의 중심지이자 또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 그리고 정책과 비전이 공유되는 굉장히 복합적인 플랫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70년 넘는 역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또 막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가지면서도 미래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고 전 세계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아시아 시장 진출의 관문 역할까지 수행하는 곳. 이게 바로 현재 재팬 모빌리티 쇼의 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술, 산업, 정책, 투자가 다 융합되어서 시너지를 내는 아시아 최대의 전략적 요충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무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 중 하나잖아요. 하늘을 나는 택시, 즉 eVTOL. 그 개발 기업인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조비가 2025년 재팬 모빌리티 쇼에 참가한다 이렇게 가정하면요. 어떤 실질적인 이점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큰 이점들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먼저 얻게 될 가치는 바로 신뢰도의 비약적인 상승일 겁니다. 신뢰도요? 네. 조비 에비에이션이 뭐 eVTOL 분야에서는 선두주자 중 하나이긴 하지만 여전히 일반 대중에게는 좀 생소하고 또 기술적인 완성도나 안전성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좀 낯설죠. 네. 그런데 JMS처럼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무대에 실제 비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체나 아니면 아주 정교한 시제품을 딱 전시한다? 이건 조비의 기술이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니다. 현실화 단계에 와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과 잠재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특히 일본 시장은 기술력이나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엄청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는 데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기술 강국이면서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일본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뭐랄까 일종의 국제적인 품질 보증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아, 품질 보증서 같은 느낌이군요. 네, 이게 뭐 직접적인 인증 절차와는 별개지만 향후에 미국 연방항공청 FAA나 유럽 항공안전청 EASA 같은 다른 국가 항공당국의 인증 과정에서도 분명히 무형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시연이나 긍정적인 평판이 규제 당국의 인식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비 에이비에이션은 이미 일본의 대표 기업이죠. 도요타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상당한 규모의 투자도 받았고 생산 기술 지원까지 약속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JMS 참가가 이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도요타는 조배의 주요 주주이면서 동시에 핵심 제조 파트너잖아요. 네, 그렇죠. 약 4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를 했고 또 도요타가 수십 년간 쌓아온 그 대량 생산 노하우나 품질 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을 조비에 전수하기로 했죠. 만약에 JMS에서 조비가 도요타 부스 안에 함께 참여하거나 아니면 바로 옆 공간에서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면 어떨까요? 오, 같이 한다면요. 네, 이건 양사의 관계가 단순한 투자 피투자 관계를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전략적 동맹이라는 걸 시장에 아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아,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요타가 가진 그 광범위한 글로벌 부품 공급망을 활용한다거나 생산 라인 컨설팅 같은 게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쩌면 일본 내 조비 EVTOL 생산 기지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뭐 그런 논의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와, 생산 기지까지요? 네. 조비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혁신적인 항공 기술력에 더해서 도요타라는 글로벌 제조 거인의 생산 안정성, 품질 신뢰성, 그리고 강력한 현지 네트워크까지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야말로 날개를 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근데 기술적인 측면 말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이 개념 자체가 아직 대중들한테는 좀 낯설고 불안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혁신 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려면요. 기술 완성도만큼이나 사회적 수용성, 즉 퍼블릭 억셉턴스 확보가 필수적이거든요. 네, 사회적 수용성. 네, 특히 UAM처럼 안전 문제, 소음 문제, 또 사생활 침해 가능성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기술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JMAC처럼 수많은 일반 관람객들이 찾는 대규모 행사에서 실제 기체를 전시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시험 비행이나 VR 체험 같은 걸 통해서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건 대중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2023년 쇼에서도 혼다가 만든 도심항공 비행 시뮬레이터가 큰 인기를 끌면서 UAM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해요. 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만큼 확실한 설득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조비가 실제 기체나 아니면 정교한 모형을 통해서 EVTOL의 낮은 소음 수준이라던가 친환경 전기 동력, 다중 안전 시스템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면 하늘을 나는 택시는 위험하다는 그런 선입견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형성된 대중의 신뢰와 지지는 나중에 상용 운항 허가를 받거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될 거고요.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새로운 기술 파트너나 부품 공급사를 만날 기회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아까 JMS가 일종의 B2B 매칭 플랫폼 역할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JMS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기업들이 모이는 장입니다. 조비 입장에서는 EVTOL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또 양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들, 예를 들면 고성능 배터리, 특히 일본이 강점을 보이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거요. 아, 전고체 배터리. 네, 그리고 경량 복합 소재, 정밀 센서, 통신 시스템, AI 기반 항법 소프트웨어 등등 이런 기술을 가진 잠재적인 파트너나 공급사를 직접 발굴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특히 일본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경량 신소재나 정밀 기계 부품 분야에서의 협력은 기체 성능 향상이나 원가 절감, 또 공급망 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나 투자자들한테 직접 어필할 기회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물론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경제 산업성 메티하고 국토교통성 MLIT 주도로 UAM 상용화를 위한 공중이동 혁명 로드맵이라는 걸 추진 중이고요. 오사카나 나고야 같은 곳에서는 이미 실증 프로젝트가 진행되거나 계획 중이거든요. 네. 조비가 JMS 참가를 계기로 해서 일본 정부 관계자들한테 자기들의 기술력, 안전성, 사업 계획 같은 걸 효과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런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정책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데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행사장을 찾는 수많은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기업 투자 담당자들한테 직접 기술력을 선보이는 것 자체가 매우 효과적인 투자자 설명회, 즉 IR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인 조비에게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죠. 실제 항공기 인증 과정에도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미국 FAA하고 일본 국토교통성 항공국 JCAB라고 하죠. 이 두 기관 사이에서는 eVTOL 기체의 형식 증명, 이걸 상호 인정하기 위한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아, 상호 인정이요? 네, 만약 조비가 JMS에서 성공적으로 기술 시연을 해서 일본 항공당국 관계자들한테 기술 완성도와 안전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면 이건 향후에 일본 내에서 형식 증명을 획득하는 과정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양국 간의 상호 인질 협력을 촉진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랄까 일종의 사전 기술 검증이자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되는 셈이죠. 다시 한번 미디어 노출 효과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조비의 스토리가 이걸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렇습니다. 1000개가 넘는 전 세계 언론 매체들은 늘 혁신적인 미래 기술에 목말라 있거든요. 조비의 eVTOL 실물 기체나 시연 장면이 주요 글로벌 뉴스 채널을 통해서 보도된다면 하늘을 나는 테슬라라던가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선두주자 같은 아주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임팩트가 크겠네요. 네, 이런 긍정적인 미디어 노출은 투자 유치나 파트너십 확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데뷔는 아시아의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도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기술 허브이자 경제 허브 중 하나잖아요. 일본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사업 기반을 마련한다면 이건 한국이나 대만, 싱가포르처럼 잠재력이 큰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아주 유리한 레퍼런스가 됩니다. JMS 참가를 계기로 해서 일본 내 지자체와 시범은행 MOU를 체결한다거나 아니면 실증 비행에 성공한다면 이건 다른 아시아 국가 정부나 기업들에게 조비의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 외에 또 고려해 볼 만한 이점이 있을까요? 다른 측면이라던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 경영 측면도 중요합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100% 전기로 구동되어서 운항 중에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조비의 eVTOL은 일본의 이런 탄소 중립 목표에 기여하는 친환경 항공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건 환경 문제에 민감한 일본 사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고요. 또 ESG 투자를 중시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사들보다 먼저 아시아의 주요 무대에서 실체를 딱 보여줌으로써 기술 개발이나 상용화 속도 면에서 앞서 나간다는 선도자, 즉 퍼스트 무버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시각적인 임팩트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와, 정말 다각적인 이점이 있네요. 이걸 정리해보면 조비 에비에이션에게 JMS 2025 참가는 단순히 제품 홍보를 넘어서서 국제적인 신뢰도를 확보하고 도요타와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또 UAM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을 높이고 핵심 기술 파트너나 공급망을 확보하고 정책 지원이나 투자 유치 기회를 넓히고 항공 인증 과정에도 도움을 받고 글로벌 미디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극대화하고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친환경 ESG 이미지까지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경쟁 우위까지 확보하는 와, 정말 많은 전략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재팬 모빌리티 쇼는 더 이상 그냥 화려한 자동차들의 경연장이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서로 경쟁하고 거대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또 미래 사회를 위한 정책과 담론이 형성되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 그 자체였네요. 그렇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이런 미래 모빌리티 기업에게 이곳 참가는 단순한 전시 참가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기술 검증, 파트너십 심화, 시장 진입, 투자자 신뢰 확보 같은 여러 핵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횡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EVTOL 산업처럼 상용화가 정말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대규모 산업 박람회가 가진 다층적인 의미를 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게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서 우리의 기술적인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가늠해보고 또 투자 흐름부터 신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